예,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저희가 근무하고 이렇게 영상까지 만드는 부분이 힘들어서 한 달에 한 개씩만 찍기로 해가지고 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런 동지들한테는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저번 1화 파일럿으로 찍고 나서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3번 봤대요. 3번 봐놓고 재미없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그 문제, 그냥 재미없어도 재밌게 봐주면 좋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누군지는 얘기는 못하겠고요. 그런 거 얘기하면 또 그 사람 또 여기저기에서 욕먹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도 3번 봐라, 범수야. 자, 안녕하십니까. 막루TV 2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 김지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게스트를 2분을 모셨어요. 노안 실장 현진우 동지와 좀 사내 하청 지회가 생겼어요. 석동진 사내 하청 지회 사무장님을 모시고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들 인사 한 번씩 하시고 소개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공장의 노동안전보건 실장을 맡고 있는 현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설립된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맡고 있는 석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어요. 정말 우리 사무장님 잘생겼는데 제 옆에 앉아가지고 오늘 제가 좀 인물이 저도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못생겼다는 소리는 안 듣는데 오늘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화재 때문에 현장 너무 힘들어요. 지금 막 전환 배치 시키고 그리고 전환 배치마저도 안 돼가지고 희망퇴직, 명예퇴직 그리고 사내 하청 우리 노동자들한테는 권고사직을 해가지고 260명이었죠 그때. 그렇습니다. 예, 260명의 우리 하청 지회 노동자들을 쫓아냈죠 사실상. 그리고 그때 회사에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정규직 얘기입니다. 정규직도 219명의 잉여 인원이 남을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어제 2차 전환 배치까지 하고 남은 인원이 257명이에요. 272명인가요? 네, 272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72명 중에 현재 금속노조 조합원이 157명이 남았어요. 전환 배치 대기자가. 이거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회사가 얘기했던 그 평점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오늘 한번 우리 동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청 지회가 이번에 생겼어요.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4월 13일에. 3월 13일에. 4월 13일. 아, 4월. 예. 4월 13일에 설립 총회를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어때요? 지금 조직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번 주부터 해서 ABCD조 그 일반 조합원들 간담회를 시작을 해서 그 간담회에서 그래도 많이 좀 주도적이고 조금 생각이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포섭하는 그런 매수에 포섭이라는 말은 조금 짐승 잡으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조금 더 그쪽에 많이 다가가서 많이 설득도 하고 좀 많은 대화를 나눠보려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간담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간담회 할 때 좀 많이들 모이시나요?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은 아직 그 사내하청 지회 조합은 아니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조합원들 상대로만 간담회를 그럼 지금 조직 강화를 위해서 하는 간담회고요? 예, 조금 조직 사업을 더 확대를 시켜서 저희가 좀 탄탄히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번 주부터 해서 근데 막상 말씀을 드리면 조금 웅치려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뭐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그럼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 그래서 조급해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 간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덕목이라고 할까요? 마음가짐을 그렇게 해야 돼. 너무 마음이 조급하면 지쳐요. 지쳐가지고 그만두고 활동에서 떨어지게 되거든요. 조합원들, 그리고 또 이제 아직 미조직 조합원들은 언제고 우리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좀 여유 있게 천천히 그 마음을 돌려야지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때 조합원들 한 명 한 명이 그 지회 목적과 그 의지, 간부들의 의지를 알게 되면 좀 더 단단한 조직으로 조금씩 커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 부탁, 응원. 여기 보시는 그 노동자들 전부 다 사내 하청 지회, 그리고 또 우리 한국타이 지회 가입해서 우리 권리 찾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같이 응원하고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참, 그 정규직도 노동조합을 시작하기 힘든데 또 사내 하청 지회는 더 이런 난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회사가 총 몇 개가 있죠, 지금 한국타이에? 정확히 기억이 지금 안 나시는 11개 아닌가요? 11개? 네. 협력업체 대표들의 임기가 끝나면서 예. 기존에 있던 협력업체에 흡수되는 예.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 최근에요? 예, 아니, 대전공장도 그렇고, 인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10개. 10개? 예. 근데 10개. 제가 전에 한번 대화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11개 정도를 얘기했다가 지금 많이 이제 화재 이후로 통합되고 흡수되고 막 이런 과정들에서 좀 변동이 있어가지고 정확히 이게 판단이 힘든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 인원이 그 금산 한 700 정도. 금산이 700. 예상하고, 대전이 약 한 800이었는데 이번에 23공장 광무사직을 그렇죠. 해서 260명. 줄어든 인원 합치면 한 1002에서 300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1200에서 300명 사이 된다. 뭐 정확한 뭐 인원을 뭐 여기서 이제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뭐 조직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아니, 안 돼. 들켜. 회사가 안단 말이야. 조용히 은밀하게. 좀 회사가 힘들게 알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뭐, 하고 싶으시면 하는데,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잘 되고 있는 정도?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그래요? 꼭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비조합원님들도 많은 문의를 해주고 계세요. 저희가 현장 통신에 선전물에 저희 번호를 다 오픈을 했기 때문에, 간부들 번호를. 그래서 개인적으로 문자나 전화 이렇게 많이들 문의해주고 계시고,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노조에 대한 방향성과 저희가 이뤄내야 할 것들, 그리고 불합리한 것들, 그런 거 좀 많이 설명해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계속 조직하다 보면 금방 되겠는데요? 교섭권 유지하고 싸울 수 있을 정도로. 네, 하고는 있습니다. 뭐 저희도 같이 사내청 지회 선전전 할 때 저도 뭐 연대하고 할게 하는데, 근데 뭐 오늘도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니 조직력 강화를 위해서 조합원들과 좀 그런 부분에서 활동을 좀 이끌어내고 활동가를 많이 양성하고 간부도 좀 더 단단해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지금까지 지금 하청지회, 사내 하청지회, 한국타이 사내 하청지회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지금 조직이 어떻게 되는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잠깐 이제 질문을 우리 지회로 넘길게요. 현재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부서 중에 하나예요. 우리 노안부인데, 노동안전부. 현장의 안전, 사람이 다치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러다가 아프거든요. 다치고 근골격계로 해가지고 막 질병이 생기고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막 그러다 보니 진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이 일을 했었어요. 여태까지는. 근데 우리 한국타이 지회가 생기고 노안부가 또 열심히 활동을 한 덕분에 그런 아픈 사람들이 산재 치료를 받고 그 쉬는 기간에 몸을 좀 더 재정비해서 일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진우 노안 실장님이 지금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노안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뭡니까? 지금 저희 노안부 사업이라고 하면 너무 방대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제일 중점으로 두는 게
위험성 평가가 아닌가 싶어요. 위험성 평가요. 네. 네. 그 위험성 평가라는 게 그 기구 설비에 대한 네. 유해 위험 요인을 찾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설비를 개선을 하는 거고, 네. 이게 되게 좀 어려운 얘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렇죠. 네. 그 노동부에서 좀 중점적으로 이제 정기 감독을 대신해서 위험성 평가를 이제 대체로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노동청이 주체예요? 네, 노동부죠. 노동부, 고용노동부요? 네. 그래서 이제 각 기업들도 그 위험성 평가라는 게 좀 네.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렇죠. 감옥 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장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저희 노안부에서 이 올해 위험성 평가를 예. 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저희 사람들이랑 노안부랑 사측이랑 같이 진행할 수 있다, 같이 하도록 그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이제 개최가 되면 거기에서 이제 논의가 될 부분입니다. 저 회사랑 이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또 네, 회사에도 우리도 요구할 게 많고. 근데 회사는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서 활동에 도움이 됩니까? 어떻게 방해를 합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자 그러는데 그 절대 불가. 예. 그렇게 얘기를 지금 했다가, 교섭상이랑 똑같죠, 그러면 네. 그게. 근데 예. 올해 저희가 이제 화재가 발생되고 나서 그 임시 산보위를 진행을 했었고, 예. 그리고 4월 21일 날 1차 산보위를 진행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 올해 위험성 평가가 개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제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위험성 평가를 같이 진행을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이제 정확한 이제 논의를 통해서 네. 어떻게 참여를 할 건지 그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맞아. 정말 중요한 활동들이 많고, 또 지금 노사협의회라는 걸 또 해서 현장에 이런 작은 문제들을 발굴해서 고쳐나가는 활동들도 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방금 얘기하신 부분도 또 산안이나 여러 가지 문제, 노안부 일도 많고. 근데 저도 산안이, 금산 산안이를 같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그 산안이에 참여했을 때 공장장님이 이제 저기서 그 상대쪽 위원장으로 나와 있는데, 산안이 위원장으로 너무 권한이 적어요. 잘 안 됩니다. 돈이 없고, 정말 국지관계 잘 해결되기가 힘들고, 법적인 문제 얘기하고, 뭐를 하고, 얘기를 하고 하면서 핑계를 많이 대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막, 열심히 뭐 고쳐보려고 하고, 다치지 않고, 좀 더 사람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는 또 이제 복수노조 사업장이잖아요. 예, 우리 노조만 얘기했었고, 우리 노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 노조가 있어요. 예전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이제 어용이 의심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저도 그냥 그렇게까지만, 어용이 의심되는 노조에서는 뭐 해요? 파악한 게 있나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 그 앞전에 저희가 소수노조였을 때는 뭔가 이런 그 안전상의 이유로 회의를 참여를 한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못하게 했었죠. 네. 근데 저희가 작년에 대표노조 되고 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당연히 대표노조로서 이제 TFT나 네. 참석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희 반대되는 이제 고문노동조합도 예. 거기 이제 TFT 인원이나 그런 분들을 참여를 시켰어요. 아. 근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그 회의 자리에서 항상 주도하고 얘기하는 게 저희 군속노조였어요. 그리고 도리어 저희가 고문노동조합에서는 뭐 혹시 하실 말씀 없으니까 뭐 저희는 뭐 따로 할 말은 없고요. 이런 식으로 나왔고 할 말이 없다. 네, 뭐 또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한 두 마디씩 뭐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조금 고문노동조합도 이제 현장의 안전을 신경을 쓴다라고 해야 되나 조금씩 움직임이 있다. 네, 발언하는 게 좀 많아지더라고요. 바람직하네요. 현장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조사도 같이 참여를 하고 뭐 개선해야 될 부분
도 같이 얘기도 해주시고 아, 그래요? 고무노동조합도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아, 왜 그럴까요? 나는, 아니, 뭐, 바람직한 현상이고, 참 좋은데, 아니, 뭐, 너무 바람직한 현상인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 회사에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을 도리어 고무노동조합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왜, 뭐, 어떻게, 네, 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뭐, 의심이 많이 되는데, 이거. 이게 너무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노동청에 들어와서 현장 이제 진단을 해보려고 같이 이제 현장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 회사 측에서도 이제 같이 먼저 진단을 참여를 하잖아요. 예. 아, 이거는 요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했더니 공노동조합 부위원장님이 예. 대변을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페인트 칠해놓은 겁니다라고 대변을 해주시더라고요. 페인트를 원래 칠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크랩 처리를 예. 원래 지정 장소에다가 놔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정 장소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갖고 이제 페인트로 표시돼 놔서 스크랩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표시가 꼼수 아닙니까? 네, 그래서 표시도 안 돼 있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모 부위원장님이 그 같은 아니, 라서 그 회사가 꼼수를 부린 거를 왜 그 고문우주 부위원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카바를 쳐주셨을까는 저는 뭐, 아이고, 그만, 다들 뭐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만 얘기해도 되겠죠, 이거는. 너무, 또, 씨가 왜 그러는 건가, 나 참 화가 납니다. 이러고 들을 때마다. 잠깐 화가 나니까 다시 이제 사내 하청 지회로 잠깐 질문 넘길게요. 잠깐 그 물 좀 마시고 쉬고 있어. 잘했어. 지금 아까 이제 노동조합 시작하게 됐고 지금 이제 활동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간부들이 처음에 몇 명이 모여서 의기투합해서 간부들이 아니었죠 당시에는 몇 명이 모여서 의기투합해서 뭐 만들자 어쩌자 뭐 이런 그 전처리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설립 전의 과정이.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힘들었을까요? 설립 전에 저희끼리 있을 때요. 네, 설립 과정까지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노조 띄우기까지. 설립 과정까지. 저희가 한 10명 남짓 되는 인원이서 10명. 처음 만났습니다. 왜 만났죠? 나이트 가려고? 네, 자주 만나야 돼요. 네. 현재 지금 조직부장하고 있는 조영래 동지가 네. 먼저 제안을 했죠. 아, 네, 일일이 다 연락을 돌리면서 그래서 그 제안을 다 수락한 인원이 한 10명 남짓 되는 거고 예. 근데 저 10명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주변에 이제 가지를 막 치려고 했는데 아, 많이 못했죠. 이게 좀 미흡했죠. 아, 네,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10명 남짓 되는 인원들이 한 1년여간 서로 1년. 오래 네, 얘기하셨네요. 처음에 지부 교육도 받고 예. 저희끼리도 만나서 자체적으로 공부도 하고 네, 맞아요. 회의도 해보고 공부 많이 해야 돼. 예. 그렇게 좀 아름아름 하면서 준비를 해왔죠. 그러면서 이 대전공장 화재 사건이 예, 그렇죠. 네. 터진 거고. 가장 그러면 힘들었던 게 처음에 함께 설립을 만들어 갈 사람이 좀 없었다. 조금 적어서 좀 힘들었다. 그 부분인 거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맞게 알아들은 거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내 하청 지회가 보면 선전전도 열심히 하고 그런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 또 이제 각 사내 하청 그 회사들 있잖아요. 네. 뭐 사장, 부장 뭐 이런 관리자들이 네. 어떤 막 현장에서 부당노동 행위라고 하죠. 우리가 하는 말로 노동조합을 하기 때문에 못 살게 구는 행위들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아무래도 관리자들은 저희가 처음 오픈을 하고 예. 4월 13일에 설립하고 그 다음날부터 아마 조끼를 다 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 딱히. 그 사람들도 알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어차피 얘기를 해봤자 들어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따로.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없지만 일반 이제 조합원들에서 조끼 입고 이제 예.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입고 출근하셨을 때 예. 이제 협력업체 부장이 면담을 하더라고요. 예. 1대1로. 조끼 입고 출근했다는 이유로요? 예, 현장에 조끼 입고 있으니까 면담을 불러서 한마디로 벗으라 이거죠. 이거 한다고 해서 너네가 뭐 어떠한 뭐 현장 개선이나 임금이나 이런 게 얼마나 향상이 되겠느냐. 그렇죠. 너네는 가망이 없다. 나는 식의 그런 협박과 조끼 벗어라. 지금 누가 현장에서 작업복 대신에 조끼를 입는 작업복 위에 걸쳐 있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게 뭐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 마찬가지였고,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니네들이 해서 되겠냐, 안 바뀐다, 고생하지 마라, 괜히 회사에서 찍히지 말고 네 앞길 찾아서 뭐 이런 식의 뭐 회유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회유가 안 먹힌 다음부터는 이제는 막 별 협박을 하고 휴식교대를 또 잔업이나 연장근무 같은, 아니면 공출 같은 그런 휴일근무 같은 거를 못 오게 한다던가, 아니면 뒤에서 다른 사원들한테 우리를 뒤에서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뒷담화를 한다던가, 이런 행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마 여기 사내하청지회도 이런 일들이 아마 계속 뒤에서 모르게 은근히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추측이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아까도 10명 정도 그 동지들이 1년 넘게 공부를 학습을 할게 하고 만나서 의지를 올렸으니까 지금은 인원도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훨씬. 인원이요? 조합원 전체가요. 네. 그 조합원들 오늘도 간담회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그런 식으로 계속 만남 가지고 같이 뭉쳐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초창기에 그런 일이 되게 많았었는데, 우리가 과반 노조가 넘어서 교섭권이 생길 때까지도 자랐잖아요. 회사에 탄압을 받고 있는 노조가. 현장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든. 다만 약간의 이기심과 어떤 두려움, 이런 이기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더 크게 반영돼서 아직 좀 우리가 이 전체를 바꾸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한마디 또 말씀드리면, 앞서 금속노조 한타지회가 이제 닦아놓은 길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잘 안 닦였는데. 소리라도 찾으니까. 그건 잡초라도 제거. 발자국은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근데 그런 거를 협력업체 관리자들도 분명 봤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은 저희 관리자들은 협력업체, 한국타이어 사원에서 뭐 팀장급이 사장으로 오고 주임급이 부장으로 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분명 그들도 이런 거를 뭐 어떤 협박이나 회유를 그 당시에 했을 테고, 근데 그게 안 먹히는 걸 알잖아요. 그래. 네, 그거 하면 불법이고. 아니요, 제법 먹혀.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먹히게 하는 건 또 간부들의 역량, 그리고 또 조합원 개개인의 의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일제 시대 때도 태극기를 들고 나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개발을 하라고 했던 이완용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빌붙어서 먹고 살자고 일본 대반세 들고 북한 쳐들었을 때는 인공기 들고 반세 부르고 계속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때는 어느 정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목숨이 걸렸잖아. 근데 우린 지금 죽습니까? 참, 인생 60이면은 뭐 여기 희망퇴직이란다. 정년퇴직하고 오래 살면 한 80, 90 살겠지만, 좀 내가 내 자식들이든 주변 친구든 누구한테든
그래, 난 떳떳하게 내가 할 말하고 이게 옳다는 얘기를 하고 산다. 그리고 틀렸을 때는 또 바로 사과할 수 있는 뭐 저런 용기도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떳떳하게 살고 있다는, 그리고 떳떳하게 살자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우리 사내청지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기가 이제 노안부로 잠깐 질문 던질게요. 이거 노안부 간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노동조합 간부라면 모두 이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건데, 자기만의 또 아젠다도 있고, 그래야 일을 찾아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모든 간부 중에서 노안부 간부가 됐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는 게 좋을지. 이건 뭐 현진우 실장님 뿐만이 아니라, 부장님들, 차장님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마인드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있으면 좀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책을 갖고 간부를 갖고 있지만, 예. 저희도 똑같은 조합원이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똑같은 조합원이고. 잠깐만. 이 똑같은 조합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 2014년에, 네. 제가 고문노조 조합원이었잖아요. 그때는 단일 노조였으니까. 네. 근데, 고문노조 임금 협상 때문에 여기를 찾아갔었어요. 네. 고문노조 상무들 따지로. 니네 왜 요구한 이거 가지고, 한국노총이 8.1%인데, 그때 5.6%인가 해가지고, 따지러 가면서 했는데, 계속 막 따지고 귀찮게 하니까, 그때 이름 얘기 안 할게요. 그 사무국장이었나? 사무국장이죠, 거기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왜 자꾸 이러냐고. 나도 조합원이다고. 라는 소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진 시장이 아까 내가, 나도 조합원이다고 얘기할 때 갑자기 떠올라서, 이런 발언 우리 조합원들 앞에서 조심해야지 않나. 제가 해서, 이거 방송 나가면 욕 되게 먹어. 안 됩니다. 네, 그런 뜻으로 말하는 네. 조합원은 아닙니다. 네. 그런 뜻은 아니겠죠. 네. 그냥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저희 간부라고 이렇게 이제 되면, 뭐 부재장님들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지만, 저희 뭐 실장, 부장, 차장님들은 예. 다 이제 임명직이잖아요. 예. 저희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진짜 내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이제 각 공정마다 너무 없어서, 또는 뭐 다른 간부님들의 권유로 이렇게 해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등 때밀려서. 네, 그렇죠. 네. 근데 솔직히 이 간부 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18년도 중순 때부터 활동가를 시작하면서 이제 노안 차장을 역임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실장 자리까지 올라왔죠. 2018년부터요. 네. 노안 차장부터 시작해갖고. 활동가로 있다가. 활동가로 했다가, 노안 차장 했다가, 노안 부장도 했어요? 아니요, 그냥 바로 실장? 고향이 서울이죠. 이거 또 서울 사람 특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없는데요. 그 내년에 너 부장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 동지니까 주변에서도 계속 권유를 하고 하는 거겠죠. 네. 저는 처음에 이 활동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제가 모르는 거를 하나씩 알아간다는 거. 그리고 하나씩 알아갈 때 이제 현장 관리자들이랑 대응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거를 보면서 이게 활동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쭉 진행을 하고 간부를 역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실장 달고 나서는 좀 진짜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렇겠죠. 근데 내가 노력하는 만큼 이제 현장이 조금씩 바뀌고 우리 조합원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도 그 인사말 한마디에 힘이 좀 생기고 너무 뿌듯하고 힘이 되고 그래요. 맞아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 공감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째려보는 조합원들도 있어. 뭐 별 말도 무슨 하실 말 있습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저를 이렇게 계속 봅니다. 저기서
담배 피우고, 나를 또 한번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지. 저 싸움 못 합니다. 저 건들지 마세요. 자, 그러면, 지금, 진짜 이거 정말 힘든 문제예요. 화재 때문에 우리도 교섭도 멈춰 있는 상태고, 참 힘들어요. 지금 지회장님은 저 노숙 농성을 대전공장에서 지금 오늘 15일째인가요? 14일째인가? 15일째. 네, 15일째 집에도 안 가고 여기서 계속 자면서 이렇게 회사에다 고용 안정, 확약을 해달라. 문서로 만들어 달라. 확약을 해달라.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면 근데 회사는 우리 화재 직후부터도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가 요구했던 협의체의 화재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재건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도 같이 받아들여 주지도 않고 그 가운데서 또 이제 고무 노조에서 우리는 그 협의체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고무 노조가 협의체를 같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제 협의체 구성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되게 문제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 회사가 약속은 해요. 우리가 고용 안정이든 어떻게 여기를 재건하고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겠다. 근데 답변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 얼만큼을 해서 어떻게 보내겠다라는 이게 세세한 항목이 없이 그냥 노력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면담을 이루어졌죠. 회사 책임자와 노동자, 양 노동자비 따로따로 면담을 해요. 이것도 같이 하면 좋은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서 처음에 막 얘기하다 추후에 이제 전환 배치, 해외 공장 파견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했던 게 그래도 그렇게 해도 219명 정도가 인원을 어떻게 전환 배치가 불가능하다, 잉여 인원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회사가 했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게 이 얘기가 나옴과 동시에 이어진 게 우리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권고사직을 해서 260명을 개인 따로따로 만나가지고 커피숍 같은 데 만나서 야 지금 이거 석 달치요? 넉 달치? 석 달치 뭐 조금씩이겠죠? 어쨌든 뭐 돈이 얼마 되진 않아요. 뭐 어디 가서 시작할 정도는 아니고 한두 달 생활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주고 근데 지금 안 나가면 이것도 못 받는다는 식의 거짓말들을 엄청 했어요. 왜? 회사는 해고를 하지 않고 고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그 전에 이거부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개개인들이 이거라도 받고 나가라는 이것도 나중에 안 준다는 식의 거짓말을 해서 그게 속고 나갔었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고 그게 260명이에요. 적은이는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치밀하게 거짓말을 했는지 260명 바보들이겠어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서로 전화를 해서 야 우리 이거 서명하지 말자, 나가지 말자라는 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별로 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거짓말하고 겁을 줬으면 그 돈 몇 푼이라도 받는 게 이익이란 식으로 그게 수긍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260명을. 그걸 하고 나서 바로 이어진 거. 명예퇴직. 아까 219명이 명예퇴직으로 한국타이어 지회 또 이제 정규직 바로 들어왔어요. 명예퇴직 한다고. 되게 적어요. 2016년이에요. 그때 한번 희망퇴직이 있었어요. 그때 받은 거 현재 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 이거 비교하고 했을 때 50%가 안 됩니다. 그때 자식들 남은 애들 뭐 학자금 뭐 이것까지 해서 계산해서 해보면 50%도 안 돼요. 근데 이걸 위해서 지금 2차에 걸쳐서 했죠. 70 몇 명이죠? 하여간 80명 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70 몇 명이 됐죠. 어쨌든. 아까 219명이라고 했어요. 219명 중에 70명 나가면 250명 정도 돼요. 250명 좀 안 되겠네. 250명, 150명. 150명 좀 안 돼요. 근데 어제까지 2차 전환 배치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서 남은 인원이 257명. 272명. 예, 아까도 틀렸네. 또 그렇습니다. 예, 272명이래요. 272명이고, 또 웃긴 게 이 가운데 또 금속노조 조합원이 157명이에요. 그러면 고무노조와 금속노조를 비교해봐도 이들이 어떤 평점으로 어떻게 매겼는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내가 왜 이 평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평점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내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알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알 권리를 위해서 이 간부들이죠. 이 평점을 매긴 간부들한테 회사 간부 말이에요.
노정도와 간부가 아닙니다. 회사 관리자 간부들한테 얘기를 해요. 보여달라고 평점 매긴 이유, 왜 이 평점이 나는지. 우리는 볼 권리가 있고, 왜 이걸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볼 권리가 있고, 걔네는 이거를 고지하고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 본인거는. 그런데 이걸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 조합원 아니고 고문노조 조합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우리 조합원들이 알 수 있게 하고 간부들도 이거 나서서 그 점수 어떻게 나왔는지 개개인이 알 수 있게 하는 그 행동을 조합원들이 스스로 나설 수 있도록 옆에서 얘기할 겁니다. 이거 정말 얘기했잖아요. 금속 조합원만 60%에서 65% 사이에 성질 나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얘기해봐, 네가 이제. 처음에 아이고 씨. 문제 있어 되게 많아요. 저희가 밴드에 공지를 할 때는 그 간략하게 해서 공지를 올리지만 저희가 뭐 김선우 상무나 김주영 팀장 미팅에 들어가게 되면 뭐 1시간, 1시간 반, 그게는 2시간 가까이 그렇게 그 치열하게 얘기를 하면서 면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 저희가 처음 회사가 화재가 발생되고 나서 협의체를 요청을 했었고, 회사에서는 이 화재 때문에 지금 당장 협의체 구성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선우 상무와 뭐 김주영 팀장 이렇게 면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자,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이 면담 자리가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요구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걸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노동조합이 계속 요구를 했을 때 회사에서는 뭐 100에 99는 다 들어주지 않은 상태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있었어요. 저희로서는 화재가 발생되고 나서 저희는 그 어찌됐던 회사가 빠르게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교섭도 중단을 했었고 언론 플레이 대응도 안 했습니다. 좀 짧게 예.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박근혜가 말을 드리자면 그 전환 배치 관련해서 점수 배치제를 했었을 때 처음 회사 측에서 주장한 거는 전체 공개는 할 수가 없고 개개인이 의사를 물어서 점수를 알려고 한다 그러면 그 점수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 얘기를 했죠. 예, 분명하게 그거는 당연한 권리거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또 말 바꾸기를 한 거였고, 그래서 이제 15일 날 전환 배치가 이제 2차 발령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점수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었고, 회사에서 어제 그 HR 팀하고 연락의 팀인가 그쪽에서 이제 미팅을 한다고 해서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이제 어제는 그 연락이 안 왔고 오늘 오전에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봐서 아마 아직까지도 점수 알려주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이거 점수 만약에 이거 받아봐서 이거 좀 문제 있다면 다 감옥 보내야죠. 그래야죠. 저희 뭐 분명하게 그 면담 자리에서 했던 거 다 같이 해놨고요. 그렇습니다. 감옥 꼭 보내기를 바랍니다. 네, 꼭 우리 현진우 실장님이. 더 열심히. 제가 보내는 건 아니에요. 저는 말만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현진우 실장님이 감옥 보낸다고 했어요.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문제예요. 우리 사내 하청 그때 260명 나가고 어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 사내 하청 조합원들도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공고사직 그게 이제 대기자로 남아 있는 분들 아직 전환 배치가 안 되고 공고사직에도 서명하지 않고 아직 업무 복귀가 안 된.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그런 조합원님들이 해고 통보를 받고서도 버티고 계세요.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은 혹시 임금은 없습니다. 무급으로 진행 중이에요? 해고 통보가 됐습니다. 몇 명이죠? 저 이거 처음 듣는데? 말씀드려도 되나요? 해고 그 강제 해고들 7명이 지금 이거 버티고 계신. 이거 뭐 어떻게 일 진행하고 있나요, 이거? 예, 지금 대전공장 이분들이랑 대충지부에 대충지부와 지금 부당해고잖아요. 그렇죠. 잘못이 없는데. 대충지부와 지금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아, 그 일곱 분은 사인 안 하신 거. 네. 서명을, 조금 특이 케이스도 계세요. 산재 중에 밖에 있는데 회사가 불이 나서. 와, 그 산재법에 있잖아요.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다라고. 네. 어이, 요 분은 문제 있어. 예, 요 분 포함 7명. 아, 이거. 포함. 다 밖에서 이제 근근히 생활하고 계시는. 이것도 또 같이 싸워야 될 안타까운 문제네. 예, 부분이죠. 현실이죠. 아, 지금 막, 이게 예전 민주당 정권, 여당, 야당이 이제 바뀌었지만, 특히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정부가 어떤 기업,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사실. 노동조합을 깨부시려고 하고, 자꾸 건폭이. 한 분 또, 이게 돌아가셨잖아요. 부신 시도해서. 참, 그런 가운데 또 좀 밀어붙이고 있거든. 전에 빌라 사기 그 부분에서도 전에 3명 죽고 또 1명이 또 죽었잖아. 그럼 이 정부가 없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노동자는 어떤 막 깡패 집단처럼 어떤 프레임 씌우고, 이거 그 가운데 또 이 회사들이 그게 힘받아서 더 악랄하게 부당노동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 거다. 저는 그런 부분도 일부 보이는 것 같고. 또 중대처벌법 없애면 또 지금 노안부에서 하는 어떤 활동들에도 상당히 이제 회사의 협조가 떨어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동조합 하는 이유가 우리가 임금, 복지, 그리고 좀 안 다치고 편하게 좀 일 좀 하자. 맨날 아프니까, 공공국계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시작하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겁주는 거, 그 어떤, 그 이기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참, 이거 문제인데, 두 분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차례차례, 현진우 시장님부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이제 현장에 이제 무노조로 있고, 또, 고무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잘 안 보이니까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있는 우리 주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짧게. 저희 노동조합은 그 무노조에 있는 동지들한테 우선 말을 한다 그러면 노동조합은 꼭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게 노동조합이고요. 고모 노동조합에 계신 동지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노동조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노동조합에 직접 올라가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고무노동조합 시절에 있었을 때 제가 허리가 아파서 산재를 하려고 노동조합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 위원장이 산재라는 거는 진짜 힘든 거다. 직접 발로 뛰어서 알아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게 고무노동조합 모 부위원장입니다. 어떤 노조를 택하시는 거는 본인 몫이지만 어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중에 아까 이제 산재가 얼마나 어렵냐고 하면서 산재 신청을 못 오게 막은 거잖아요. 지금 거짓말로. 네, 저희가 산재 신청 되게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짧게 끝내는데 이거 너무 궁금해갖고. 산재 신청 되게 많이 오고 있는데, 뭐라고 하죠? 산재 승인율. 산재 신청률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저희 비율로 보시면 한 95% 정도. 95%. 야, 95%가 이렇게 산재가 승인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프도 예전에 제가 선전지로 써서 냈지만, 산재 신청도 잘 안 했거든, 사람들이. 네. 그러면 저도 막 복대 차고 일을 했었지만은 되게 모르고 겁이 나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95%랍니다. 산재 승인율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산재 승인율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니, 그만했어요, 이제 얘기. 딱 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네, 조합원 동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안내를 드리는데 산재라는 게 100%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산재 승인 낼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에 이제 영상이나 그런 걸로 재발생 경위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재발생 경위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몸이 아프고 불편하신 분들은
주변 저희 노안부 동지들뿐만 아니라 주변 뭐 대의원들이나 간부 동지들, 리더 동지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안전 좀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 질문 안 까먹으셨죠? 너무 오래 얘기해. 네, 얘기해 주십시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항상 고용 불안과 위험한 현장에서의 그런 일하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개선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으면 저희가 회사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고, 임금도 그렇고, 복지, 모든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동자가 일하기 위해 사는 노동자가 아니라 살기 위해 일하는 진짜 참된 노동자이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끝으로 그렇습니다. 예전 조선시대 같으면 노예가 도망을 쳤는데 요즘엔 노예가 스스로 못 나가잖아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 쇠사슬이 더 빛난다. 스스로 자기 발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닦고 있는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주적으로 나는 노동을 어떤 장사도 그렇잖아요. 내가 물건을 파는 듯이 난 내 노동을 팔아서 그에 적당한 돈을 받는 건데 내가 어디에 소속해서 내가 뭐 누군가에서 굽신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자주적으로 좀 금속 노조와 함께 우리 환경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질문 있어요? 질문 속에 우리 코너가 있거든요. 코너 속에 코너라고 그런 거 없었는데? 한줄 답변. 답변씩 하는데 하나씩만 물어볼게요. 일단 현진우 노안 실장한테 물어볼 건데요. 현진우에게 현우진이란? 뭔 소린지 잘 모르겠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시사적격이라는 TV에 나왔는데 현우진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자막이 오타가 많더라고요. 언론 방송에 이름 잘못 나온 거 말씀하시는. 현우진도 현진우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우리 석동진한테 물어볼 건데요. 석동진 사무장님한테 정규직이란? 편집 되나요? 아니요. 네. 잠깐만 생각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질문 어려운 질문을. 두 줄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정규직이 부럽진 않습니다. 부러워해본 적 없고요. 다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해서는 꼭 되어야 하는 그런 정규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두 분한테 똑같이 질문 드릴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거만? 이거 쉬운 거예요. 현진우에게 동지란? 내 등비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팥죽 먹는 날 아닌가요? 그렇지. 그럼 석동진 동지한테 물어볼까? 석동진 동지에게 동지란? 나 자신 하겠습니다. 나 자신이요? 이유는? 그만 물어봐. 동지에 동지? 사랑해야 하니까요. 다들. 알겠습니다. 여기서 팥죽 먹는 날이라고 딱 끝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노안 실장님하고
우리 사내 하청지회 사무장님 모시고 오늘 방송 진행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니까 자꾸 버벅대요. 그런데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청취해주신, 또 봐주신, 우리 시청해주신 우리 동지들, 그리고 우리 동지들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한국타의 모든 노동자들, 그리고 한국타의 노동자들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께 다음에 보자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그냥 밑에 글씨로 써. 있나?